우리 유지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2012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치유의 편지를 엮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위로와 지지를 주고받으며 삶의 희망을 되찾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어낸 이 영웅들의 편지는 고통을 감추느라 지금 현재도 애쓰고 있는 당신에게 위로를 줄 것이며 당신과 같은 곳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훌륭한 프로젝트입니다. 내가 처음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을 때 살아남고 치유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결코 치유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들과 만나게 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었고 믿지 않았던 사실, 즉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로 인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했고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절망은 때를 가려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어두운 곳에서부터 날아온 희망적인 메시지. 이 책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울증과 싸우는 데 필요한 이성적인 믿음이 담긴 이 책에는 생명을 구할 힘이 들어 있습니다. 팀 로트 기자 겸 작가님이 이렇게 추천서를 쓰셨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오거나 나에게 있었던 이 외부인 같은 우울증이란 존재를 굉장히 당황해하고 수습하기 급급했습니다.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은 그만두고 치유하는 데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 믿고 치유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당장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허리가 많이 아파서 많이 누워 있다가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 우울증 굉장히 무섭더군요. 이런 것도 다 겪으면서 이게 우울증이었구나. 지나가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가장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건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강하게 핵 추천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임스 위디, 올리비아 세이건 엮고 양진성 옮기다. 10월 2일 출판사입니다. 고통 너머에 다른 삶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상상하기는 힘들 거예요. 젬마의 편지입니다. 당신의 기분을 묻지 않을게요.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 너무 잘 아니까요. 1년 전에 저는 오늘의 당신의 모습과 같았어요. 고통스럽게 쏟아지는 그 감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전부예요. 기억일 뿐이죠. 알아요. 제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고통 너머에 다른 삶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상상하긴 힘들 거예요. 그래요.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해주고 싶어요. 그 시간은 반드시 와요. 당신이 준비를 마칠 때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재촉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다른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곳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상관없이 그 시간은 머물러 있어요. 맞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그 삶을 끌어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심호흡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한 번 더.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가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도 잘 해냈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은 하나씩 해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참 자랑스러워요. 이제 저도 겪었던 산후 우울증을 겪었던 아이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그저 나이기도 한 존재예요.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먼저 당신은 치유될 것이고 당신의 잘못은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겪은 산후 우울증 경험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전해지면 좋겠네요. 사람들은 임신을 하고 엄마가 되는 일을 행복이나 환희 같은 단어로 설명해요. 하지만 엄마가 되는 일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엄마는 가장 힘든 직업이거든요. 특히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더욱 그래요.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한 채 처음 엄마가 되면 새내기 엄마로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요. 불시에 산후 우울증까지 찾아온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지겠죠. 저는 엄마가 되는 과정을 지나면서 행복하지 않았고 환희를 느껴본 적도 거의 없어요. 임신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인공수정을 하느라 온갖 주사를 맞으며 초조함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임박했을 때까지 입덧으로 고생했고 여러 번의 인공수정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차가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큰 자동차 사고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유산했던 때의 절망감을 생각하면 그 임신 기간은 그나마 부드럽게 지나갔다고 할 수 있어요. 딸이 태어난 후에는 자궁 유착으로 인해 자궁을 드러내야 했어요. 태반이 자궁 안으로 자라나는 극히 드문 경우였죠. 자궁 절제술을 받는 순간 엄청난 출혈이 발생했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한 번에 2시간이 넘게 잡은 적이 없었어요. 음식도 얼음 한 조각 정도 양만 겨우 삼킬 수 있었어요. 수술과 회복 때문에 딸아이와 한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기분이었지만 모든 것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몇 주 지났을 무렵 딸 아이에게 배앓이와 습진, 유아 지방관 증상이 나타나는데 딸 아이의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더니 한순간에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아이가 심하게 아픈 날은 제가 엄마로서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내가 가졌던 불안감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아이 인생이 안 좋게 시작되었다는 그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산후 우울증이 추한 얼굴을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구글에 산후 우울증, 불면증, 출산 이후 잠을 잘 수 없을 때 키워드를 검색하면 많은 정보가 나오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불면증이 먼저 생겼고 공황, 발작, 체중 감소, 식욕 감소가 이어지더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생각도 또렷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루빨리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 담당 의사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했어요. 하지만 수면제는 제대로 처방해 주었어요. 불면증은 어느 정도 치료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부정적인 시선, 감정적인 소통 능력 부재로 치유 기간 내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불면증이 다시 시작되었고 공황 발작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그땐 몰랐어요. 그냥 제가 미쳐가고 있다 생각했어요. 제 끔찍한 증상에 실제로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어요. 산후 우울증.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두려운 상태로 살아왔어요. 산후 우울증에 알게 되자 희망이 보였습니다.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물론 어느 누구도 산후 우울증의 고통을 가늠하지 못합니다. 피곤한 것 같지만 괜찮아 보여. 새내기 부모 다 그런 법이니까. 사람들의 말은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행복한 엄마의 모습대로 미소를 머금기 위해 고통을 뒤로 숨기고 스스로를 옥죄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그저 나이기도 한 존재입니다. 버티기 힘들 정도로 힘에 부치거나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감정을 안에만 가두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똑같이 겪는 엄마들이 아주 많아요. 사회적 지원은 모든 엄마들에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 같이 헤쳐나가야 할 일입니다. 우울증에서 살아남았다면 어떤 일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기 어릴 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학교 친구도 세상을 떠나고 상실감과 혼란에 빠져 굉장한 일을 겪었던 제이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이크는 왼쪽 손목을 그어서 평생 남을 흉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흉터를 수치스러워하거나 애써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제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를 고민함으로써 우리는 자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흉터를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애써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랑스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신체적 흉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흉터를 들여다보면 그 인면에 저마다 이유가 있듯 제 흉터도 마찬가지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항상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울증이나 망상, 그 밖에 제가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고 그건 저의 통제 능력을 넘어서는 영역임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문제를 고치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그때 거부감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저는 숲으로 산책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일출을 보러 나가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느 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마침내 정상에 올라 흡족한 마음이 밀려드는 그 순간 저의 등산 가이드였던 톰에게 제가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산에 오르고 싶어 한다는 사실과 어쨌거나 산을 올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바는 때때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허용하는 만큼만 중요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열었고 제 정신병력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제 인생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저는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새벽 3시에는 공황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싶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건 아니죠. 저는 제이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안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마이클의 편지가 제 눈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지 않은 과거 우울증 같은 병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슬퍼지는 병이라니 변명거리일 뿐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우울증은 실제합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매일매일이 버거웠고 모든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을 쓸 수 없었고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울증은 이기거나 지는 게 아니니까 우울증과 싸운다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우울증과 싸운다는 말이 꼭 들어맞아요.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것일 테니까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제 안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가 그 깊은 어둠,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무의미하고 오로지 자기 혐오밖에 남지 않는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여정 어딘가에서 우울증은 저의 일부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연히 책을 읽게 되었는데 우울증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것을 혐오하고 또다시 우울해지는 것을 혐오하는 대신 나는 나의 우울증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았다. 나의 우울증을 사랑한다. 기쁨을 찾아다니고 거기에 매달리게 해주는 나의 우울증을 사랑한다. 매일매일 살아야 할 이유를 필사적으로 찾아내게 만드는 우울증. 이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극도의 황홀감이 아닐까? 사랑하는 나의 우울증이라니 세상에. 저도 우울증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우울증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내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상반된 두 가지가 이상한 방식으로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를 좀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 우울증을 겪고 싶지 않지만 우울증은 반복되기도 해요. 이번에 우울증을 다시 겪으며 기묘하게도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어요. 정말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을 잘 볼 수 있게,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게, 다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말이에요. 지나치게 순진한 낙관주의자의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울증과 상관없이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당신에게 행복하세요. 인생을 즐겨요. 기운내요. 라는 단순한 말은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과 당신이 차츰차츰 작아지고 있을 때조차 당신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고백해도 좋아요. 우울증을 공유하는 일은 놀라울 만큼 큰 위로를 선사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고통을 짊어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슬픔을 안고 있고
혼란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고 타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며 점점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우주님들과 함께 낭독해본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통을 감추느라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이 책은 많은 영웅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책을 편찬해 주신 10월 2일 출판사 대표님께 참으로 감사한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